우리 넘어가요. 넘어가시죠. 네. 네, 매일매일 빡칩니다. 넘어가도 경 얘기이긴 한데요. 자, 좀 바보 같은 얘기여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 제의에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는 재촉하지 않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구장창 계속 기다리겠다는 건데요.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화 통지문 수신처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는 당의 통전부장이 아니라 내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인데 현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남북 간 책임 있는 당국장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안 됐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쪽에 뭘 보내야 될 거를 법무부 장관 임명에 공석이네? 이러면서 국진당으로 보내는 건 웃기잖아요. 국진당에서 그건 뭘 웃더라고.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북한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죠. 욕 처먹고 망한 민국 그다음에 네. 막 그런 소리 막 듣고 거기다 미사일 쳐맞고 그래가지고 자기 퇴근 시간 다 까발려지고 칼퇴한 거 다 들통나가지고 욕 먹고 그랬는데도 계속 북한에 뭘 주려고 이렇게 우리 세금을 그렇게 갖다 바치려고 북한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윤석열 정부 이거는 간첩이다. 진짜. 약간 근데 어릴 때 엄마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딸이 5이다 보니까 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진 않아요. 엄마 야단치거나 그러면은 엄마가 제일 약 올라오고 제일 짜증 나고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욕을 안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드립대 욕을 하는데 본인을 향해서 욕을 하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은 엄마가 복장이 터진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욕을 계속 본인한테 하고 있는데 정말 모르는 건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진짜 눈치코치뿐만 아니라 정말 그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 나 이 정도는 사실 눈치가 있는 거야. 근데 난지도 몰라. 옆에서 너한테 지금 욕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고도로 상대를 복장 터져 죽이려고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진짜 기본도 안 되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 수준도 안 되거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랑은 아예 싸우지도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만 할 이제 수가 없어요. 복장 터지는 거죠. 북한은 이제 욕 계속하고 국민들은 복장 터지고 너희한테 욕하잖아. 그런데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 비슷한 사람이 뭐 민주당의 박지원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너무 거의 많네. 비슷하죠? 네, 제가 비슷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네. 다음 얘기. 이거 중앙일보 단독인데. 네, 북한 외무성에서 약 20년을 근무하다 2019년 한국으로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북한은 중국에 이미 도움을 요청한 건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SOS 신호를 보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존심상 한미 지원은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북한 탈북 외교관 제일 유명한 사람 태용호 아닙니까? 태용호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가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고 앉아 있던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데 태용호는 그 얘기를 안 해줬나 봐요? 윤석열한테? 네? 아니 진짜 대북 특사는 우리가 태용호를 보내야 된다. 네. 예, 변함없는 우리의 원픽 대북 특사는 태용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면 이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건 우리가 걱정할 부분 아니에요. 일단 우리 보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보내는데 의의가 네. 있죠. 돌아오디 말디. 예,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그건 북한의 마음인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마음입니다. 네. 태용호를 특사로 보내갔으니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아니, 그리고 근데, 그나마 지금 그 인터뷰를 한 이 류현우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태용호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태용호는 오게 된 이유부터 예. 좀 꾸질꾸질하기 꾸리꾸리하게 한 때문에 부분이 있죠. 그 예. 사람 말 잘 못 믿는데 어쨌든 강남에서는 또 그 사람 다 찍어주고 하여튼 희한한 동네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해 북한 최고 지도자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 실장의 사위입니다. 류현우 이 사람이. 그런데 지난해 1월에 탈북 사실이 알려진 뒤에 태영호, 조성길 등에 이은 고위 외교관의 탈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난 주목 받았는지 몰랐어요. 예, 뭐 이제 알려졌다고 하니까요. 네. 예. 몰랐는데.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네. 어쨌든 그냥 외교관 하던 사람들도 아니 네. 우리도 북한이 뭐 안 받을 거라는 거 윤석열한테는 뭐 안 받을 거라는 거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못 줘서 안달인지 참. 그래서 이제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을까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나라에는 뭐 한미 SOS 요청까지 했지만 한미 직접 지원을 받을 생각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와중에 핵실험을 감행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김정은은 내부가 흔들리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어떻게든 내부를 빨리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통한 결집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최적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2019년 9월에 가족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로 망명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참사관이었지만 2017년에 쿠웨이트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대사관 외교관을 9명에서 4명으로 줄이면서 대사 대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사관이니까 그렇게 썩 높은 직급은 아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망명을 한 건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대사급은 아니더라도 그 전일춘이라는 말 그대로 북한 수뇌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 실장의 사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진 정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기대가 꽤 높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1914년에 만들어진 노동당 39호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 수뇌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외화를 모으는 곳인데요. 일단 평양 중구역 노동당 청사 3층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일가의 어떤 비자금이 이쪽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모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39호실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 이외에 사실 그런 외화벌이 회사들, 그러니까 위장 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네. 뭐 조선 대성총국이라든지 대성은행 같은, 그래서 120개의 무역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39호실 아래에 120개 회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총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바이든이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만난다. 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보도에서 보면은 윤 씨가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바이든이 또 뭔가 문 대통령을 보내기에는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인데 어떻게 보낼 수 있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대북 특사라는 게, 우리가 왜 특사를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인물이 문재인 정부 때 왜 임종석 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아랍에미리트 얘기를 하겠지만 네.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특사라는 존재가 예전에 그냥 뉴스에서 듣던 그 특사, 뭐 그냥 보내는 사람인가 보다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말 그대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물론 그건 그 정권의 철저한 그 정권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을 의미를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보낼 수 있느냐, 이건 자체가 사실 경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전직 대통령인데 그거를 지금 현직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을 한다?
그거 자체가 일단은 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안 맞고. 예. 그리고 뭐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비공식적으로 세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내가 세계 대통령으로 명하노니 대북 특사하거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북한 예. 갔다가 그 국가보안법도 난리 그럼요. 났는데.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북 특사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북한과 대북 관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미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천명에 설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북 특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직함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지위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개인 자격으로 갈 수는 없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예, 개인 자격으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뭐 유엔 뭐 그런 걸로 임명이 되려나?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상황이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그 부분을 허락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간곡히 원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부는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고, 그래서 입도 뻥끗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끼어들 틈 여지 자체를 주지 않을 겁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근데 어쨌든 끼어 들어보려고 지금 뭐 미사일 쳐맞고도 욕 들어 먹으면서도 계속 뭐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이 자의적인 의지로 갖다 바치겠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 대북 문제는 남한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했었고 특히나 긴밀하게 조율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경정부가 하는 것들은 자기네가 뭘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그림에 요만큼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말 그대로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아무도 안 끼워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게. 아니요. 이렇게 그 아닌가? 의지 자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의지를 가진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의지도 없는데 그냥 툭툭 한마디 한 것들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특별하게 이쪽에서도 경정부 측에서도 뭔가 엄청난 플랜을 세워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머리를 맞대봐 우리가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배제되면 안 되지 않겠어 이런 심각한 고민이 전제된 상황에서 나온 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물어보겠지 건진한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예. 건진 말고 저기 천공한테 물어보겠지. 천공한테 통일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25년에 뭐 통일. 미국이 우리한테 찍소리를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러고 물어보겠죠? 참 나라가 엉망인데.